자, 이 명자가 밝은 명자고 빛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얘네들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것은 일단 장소가 틸라코이드 또는 그것이 쌓여져 만들어진 그라나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얘기를 할 때에 사실상 2, 3은 같은 얘기인데 먼저 이게 나타난다는 점을 꼭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의 광분해를 얘기한다 라고 할 때 이 광자가 빛광자고 물이 분해되면서 생겨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할 때는 항상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 물이 몇 개가 필요했지? 네, 그만큼 필요했죠. 12개가 필요했는데 12개를 분해시켜 볼까요? H2O가 분해되면 이제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나오고 전자가 몇 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24개의 수소와 24개의 전자 그리고 6개의 산소가 나오는 이 관계식을 생각을 하면 이게 물의 분해긴 분해인데 뭘 받아서 빛을 받아서 분해된 거다 이게 바로 광분해인데 그때 얘네들은 가차없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거 버리고 얘네들을 받아줄 뭔가가 필요하겠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와 전자를 받아줄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누구한테 가느냐 NADP에게 가서 나드프흐가 된다 이거지. NADP한테 전달되면 나드프흐가 몇 개 생길까? 12개 생겨야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나드프는 2개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12개의 나드프흐가 생길 것을 예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총괄적으로 3번으로 얘기하는데 명반응에서는 바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야. 광인산화가 나타난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인산화의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광인산화, 두 번째가 기질순의 인산화,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였는데 이 광인산화의 빛광자가 인산을 일으키는 것은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모식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을 받아들여서 중간 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이 중간 산물이라는 게 수소와 전자를 뜻하는 거예요. 수소와 전자를 이거를 이제 얻어내는데 얻어낸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다가 저장하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방금 얘기한 나드프나 또는 인산화 그 자체가 되는 인산화라는 건 주로 ATP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 모식도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온 거지. 그럼 어떻게 가냐면 광인산화 과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얘가 주체가 돼요. 광계라고 하는 게. 광계는 미칠 광자의 닫겠자는 아니죠. 그럼 얘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광계 시스템이 2가지가 있다는 거야. 2와 1이 있다. 근데 왜 2를 먼저 얘기하느냐? 이것은 흐름상의 얘기고 사실은 역시 중심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관계의 중심 색소가 누구라고? 항상 엽록소 A야. 무조건 엽록소 A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호흡하고 광합성은 서로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호흡에서도 전자 전달계를 얘기할 때 모식도를 몇 개를 그렸었지? 생각나니? 3개를 했는데 호흡에서 모식도 썼던 거는 뭐였냐면 처음에 QBCA3 이래가지고 QBCA A3 여기서 전자 방출 산소 뿅 물 나오면 이거에다가 두 번째 복합체 1, 2, 3, 4 주안나 나드흐 파드흐 세 번째는 쭉 빠바바 메리고라운드 빠바바 슝 ATP 이게 3개의 모식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 전달계를 이해했었어요. 이번에도 모식도 3개를 그릴 테니 그 모식도 3개를 보고도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그런데 이 3개를 봐도 이해가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설마 생수를 포기하지 말고
아니, 그걸로 포기하면 너무 아까우니 언제까지 가라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8단원까지는 가봐라. 그리고 그때 하리 바인베르크의 법칙을 배우고 그때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왜냐면 그때까지 한 게 아까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데 지금 3개의 모식도를 설명하겠다. 첫 번째 모식도 1 아주 비슷해. 패턴이 비슷해. 뿅, 뾰로롱, 뿅. 이것은 아령이 아니에요. 모식도입니다. 근데 자, 짐작이나 해보시게. 관계가 어디 있지? 관계가 어디 있지? 답장 속에 있나?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긴 어디야? 틸라코이드 막.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절대. 틸라코이드 막에 저런 아령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모식도예요. 그런데 여기가 관계 2입니다. 그리고 얘가 관계 1이라고 친다면 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2와 관계 1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계 2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그 전에 얘 성분부터 하자면 관계 2가 엽록소 A로 돼 있어요. 다리를 말을 해주세요. 저쪽에 가서 앉아도 되고. 네. 괜찮아요. 좀 나오면은 내가 편집해줄게요. 없애줄게요. 아니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엽록소 A가 중심 색소고 얘도 중심 색소는 엽록소 A예요. 무조건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얘는 P680이라고 하는 이게 P가 포토의 약자 P자입니다. 그런데 680은 뭘 뜻하냐면 주흡수 파장이에요. 680 나노미터 계열이면 일단 빨간색이에요. 붉은색 계열. 그리고 여기가 P700인데 700도 나노미터 상으로 볼 때 빨간색인데 둘 다 빨간색을 주로 흡수하는 엽록소 A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수능에 요걸 잘 내요. 관계 2 680 관계 2 680 관계 2 대왕의 B가 설립이 된 게 서기 680년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은 나는 도움이 됐지만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뭐 근데 여기에서 관계 2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관계 2는 물을 광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광분해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수소 2개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산소가 반분자가 방출이 되면은 물이 준 전자를 일로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면 관계 1이 전자를 받아서 다시 누구에게 주는 모습이 나타나냐면 거기에서 이 전자가 방출된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수소고 얘는 나르프가 된다. 그럼 얘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이 토탈 3개를 합치니까 나드프흐가 되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전자를 잘 보면 물에서 분해된 전자가 흘러가면서 뭔가 액션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분명히 예상하건대 전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ATP는 황당해 보이지만 이거는 상징적으로서는 맞는 얘기다. 전자 에너지가 흘러갈 때 뭘 돌리는 것을 상징하냐면 수소 펌프를 돌려서 수소이온 농도차를 발생시키 미첼의 실험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첼의 실험을 생각하면 수소이온 농도차가 ATP 생성의 원동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전자전달기가 돌아가면 펌프가 돌아가고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차가 생기고 ATP를 생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말인데 그게 화학 3투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관계 2와 관계 1이 작용하는 이 모든 과정은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은 그냥 비순환적 광이산화. 광인산화 과정 중에서도 비순환적 광인산화고 왜 비순환적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물이 준 전자가 다시 물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준 전자가 다시 물한테 갔다면 그건 순환적이었을 텐데 이 전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나드프가 뺏어버린다.
흘러가 버렸다.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비순환 말고 그냥 순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관계원이 여러분 관계원이 먼저야. 관계원이 먼저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런 거라고 염록수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중심이냐 물었을 때는 그 염록수 A가 중심이겠죠. 왜? 중심이니까 A라고 했겠죠야. 왜 관계원이라고 했겠냐고. 제가 먼저고 중심이야. 얘는 사실은 관계원은 순환도 하지만 비순환도 둘 다 관여해요. 그런 반면 관계2는 비순환적 광인 사람만 관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여러분 분명히 뭐가 그려져 있지 않냐면 순환적 광인산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 얘는 순환적 광인산화가 표시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환적 광인산화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책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 순환적 광인산화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그때 개념을 가질 때 괜찮아요. 제가 다 편집해줄게요. 얼굴 딱 들이고 가세요. 콧구멍 빡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더 매력적입니다. 굳이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그 누가 왜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독립투사들 보면 고개를 숙이기 싫다고 빳빳이 서서 세수한 분도 있어요. 일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빳빳이 서서 세수하면서 옷을 다 적셨던 분도 있는데 당당하게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가리면 어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극장에 앉아있는데 앞에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때 요즘에 사람들 보면 매너가 좀 부족하긴 해. 늦게 온 걸 당당하게 여겨요. 내가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다리 푹 치고 지나가고 막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미안하게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내 자리라고 여기 내가 지나가야 내 자리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지나가면 그래봐야 화면에서 보일 때는 1초도 안 걸려요. 그걸 보면 누군가가 저 식기 때문에 내가 수업의 중요한 내용을 놓쳤다고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니? 영화상에서는 놓치는 경우는 이런 거 있죠. 결정적 장면에 막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크게 떠들어가요. 저 사람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본 거지. 아니면 영화 볼 때 약간 좀 거슬리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앞에 사람이 앉은 키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머리도 큰 거지. 그래가지고 항상 화면에 이렇게 보일 때 화면에 이게 뜨는 거지. 여기는 어두운 상태. 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순간 뒤에 사람이 의식이 되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을 차는 게 느껴지거나 내지는 왠지 뒤곡지가 좀 따갑거나 뭐 그럴 때 요즘에는 이제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앞자리와의 그 경사가 너무 낮아서 이러고 봐야 됐다고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경사가 확 돼 있으니까 별 지장 없어요. 근데 앉은 키가 지나치게 큰 사람은 매너지, 매너. 어떻게 하냐면 쭉 눕혀서 이렇게 앉아주는 센스를 발휘를 해야 돼요. 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얘는 두 개를 다 관여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다 표시해봐요. 만약에 모식도를 그린다.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얘 전자가 흘러가야만 ATP가 생성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관계2와 관계원이 둘 다 빛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을 해야 되겠고 빛을 여기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전자를 들뜨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지전자를 들뜨게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걸 반복한다면 요 흰색의 요 라인 계속 순환하는 서큘레이션이 되는 요것은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볼 수도 있죠. 굳이 여기다가는 책에서는 표시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순환적 광인산화는 거의 모든 책에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모식도로 갑니다. 모식도 2. 자, 모식도 2는 그 밑에 있죠. 관계2. 이제 여러분 느낌이 좀 올 텐데 관계2는 분명히 모래 광분해를 일으키는 깡패. 깡패는 좀 관계2 대왕이 영토를 확장할 때 남의 땅을 뺏었잖아요. 지나가는 물 보고 야 나와봐라 너 전자 좀 줘봐.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줬다고요. 광계2의 위력은 물을 광분해하는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는데 물을 분해시킬 때 빛받은 거죠. 비에너지를 통하여 물을 분해할 때 수소가 튕겨 나가고 산소도 나왔을 때 얘는 그냥 방출, 버려. 쓸 일이 없어. 엽록체에서는 산소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전자가 주안나 올라간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식도는 다소 입체적인 거예요. 다소 3차원적인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된 거냐면 그쪽 대가 썩 좋진 않으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눌러보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틸라코이드 막인데 이 평면 전체를 틸라코이드 막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광계2가 있다고 상상. 거기서 빛받았네. 빛받을 때 가운데 엽록소 A가 있는데 걔가 전자를 들뜨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 전자가 들뜨게 만들었을 때 올라간다. 이 들뜬다는 표현은 전자가 에너지를 가졌다는 표현이야. 실제 과학적 용어의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전자를 여기서 상징한 거야. 표현했다고. 그럼 전자가 들떴다라고 할 때 걔네들을 받아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상징돼요.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은 여기인데 전자가 들떠가지고 그러면서 트루마로 나다긴가요?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긴 해. 입체적 뭐 3천 아니잖아요. 그래. 굉장히 모식도라는 게 바로 그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광계2의 전자를 받아 들떴어. 전자를 받는 시스템이 여기 전자전달기가 있다면 전자 수용체나 전자전달기가 있다면 걔네들이 마치 우리가 호흡에서 봤었던 사이토크론 같은 애들이야. 그 애들이 얘네들을 쭉 밑으로 내려보내게 도와줘요. 내려보낼 때 누가 받냐면 그걸 받는 애가 바로 광계2입니다. 광계1이죠. 광계1이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광계1 또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빛을 받아들이겠죠. 이때 이 전자, 즉 누가 준 전자. 자, 노란색에 지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전자가 쭉 갔을 때 계속 그 전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누구 전자 이거는? 누구 거야? 물 거야. 물 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한 것은 광계1입니다. 그때 그것을 얘랑 커플이 되게 2H 플러스랑 그 다음에 바로 얘 NADP가 만나서 뭐가 된다고? 나드프가 되게 했다면 이것이 바로 무슨 인산화? 무슨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야. 그때 ATP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써버렸다는 뜻이거든. 그 과정에서 수소 펌프를 돌리고 수소용 농도차를 발생시키고 ATP를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 그림이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환적 광인산을 여기다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순환적 광인산을 일으킨 애가 누구냐면 누구? 광계2와 광계1 중에 누구라고? 광계1이 순환적 광인산을 일으킨다. 그때 뭐하냐면 광계1은 지 혼자 전자를 받아요. 지가 혼자 전자를 빛을 받은 다음에 광계1이 빛을 받은 다음에 지 갖고 있던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전자를 올려요. 올렸다가 마찬가지로 전자 수용체가 있겠는데 걔네들을 이쪽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파란색은 광계1 전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때 분명히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어디서? 펌프나 이런 데서 사용되니까 여기서 ATP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오케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ATP가 지금 보면 분명히 어떠냐면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동시에 둘 다 생기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나드프는 어디에서만 생긴 거라고? 나드프는 어디서만 생겼어? 노란색 과정, 즉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만 생긴 거야.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이때 우리는 결과적인 것을 하나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광인산화가 일어나서 생겨나는 이 나드프와 ATP는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12분자의 NADPH와 그 다음에 18개의 ATP가 생성이 되면 이걸로부터 포도당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딱 포도당 하나 에너지 값이라는 얘기야. ATP는 좀 더 많이 생기지. 왜냐면 순환적 광해산화와 비순환적 광해산화에서 둘 다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졌던 거예요. 12개, 18개인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저 모식도가 이게, 그러니까 테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빛 받아가지고 전자를 막 이동시키는 그 힘이, 에너지가 빛에서부터 나왔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데, 세 번째 모식도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기 앞서서 90페이지에 필수예제 6번을 먼저 보고요. 필수예제 6번의 그림 보세요. 그림 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얘가 엽록소 A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응 중심 색소라고 써있는 게 바로 엽록소 A가 되겠죠. 그런데 옆에 분자들이 색소 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빛을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들을 가운데다가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야. 가운데다가 그걸 모아주면 이 엽록소 A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자를 들뜨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전자가 화살표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 전자가 들떴다는 표현은 에너지를 전자에다가 집중시켜서 전자가 에너지를 갖게 했다는 뜻이야. 그 전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전자 전달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 전달계는 트라코이드 막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는 가에서 막 A는 트라코이드 막이다. 네. 니은 가의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B다. 아니죠. 뭐라고요? A라니까 A. 니은 틀렸고, 디귿 가에서 생성되는 산소의 양. 산소 어디서 생기는지 이제 감이 오나? 산소 어디서 생겼니? 광계 2에서 생긴 거예요. 광계 2에서 생겼을 때 이 산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빛이 풍부할 텐데, 그런데 엽록소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그림에 나와 있지만 550나노미터보다는 450나노미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나오는 쪽은 450나노의 파장에서 더 많다가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5다.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 모식도로 간다. 이런 그 이미지들이 모식도가 여러분이 잘 그려진다면 생명과학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저런 것들이 이미지나 상상이, 그 상상한 것들이 모식도로 그려진다는 건 개념이 있다는 얘기고, 그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뭔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 지금 이제 내가 지난주에 머리를 딱 보고 내 머리를 보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가서 그 샵에 가서 디자이너한테 서광준 머리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게 무슨 펌을 해야 되겠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서광준 머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 머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뭔가 개념이 통한 거지. 내가 만약에 요구할 때 덕선이 머리를 해주시오. 그랬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정도 머리는 아니었으니까 머리를 갖다 붙이든지 했겠지. 개념이 있다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뭔가를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설명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강해지면 돼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봤던 것과 비슷하게 조금 더 실질적인 막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트라코이드. 근데 세포막의 트라코이드 막에 보니까 육각, 동그라미, 오각 상징적으로 그린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메리고라운드. 이 메리고라운드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뭐냐면 ATP 합성 효소를 뜻합니다. ATP 합성 효소는 수소이온 농도차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소 펌프를 돌리는 건 전자에너지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누구냐? 가가 뭐냐? 뭘 상징하느냐? 계속해서 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으냐면 광계 2에서 광계 1으로 이어지는 전자의 흐름을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광계 2가 된 거지. 그리고 이것을 광계 1으로 볼 수 있어. 근데 광계 1과 광계 2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동그라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호흡에서도
동그라미를 뭘로 봤었냐면 수소 펌프로 봤다고요. 이거를 수소 펌프로 둔다면 뭔가 얘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스토리가 될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광계2와 광계1은 둘 다 공통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얘기해봐요. 광계2와 광계1의 공통점이 뭐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관여한다. 또 중심 색소가 염록소 A다. 그지? 근데 얘만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물에 광분해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다가 물에 광분해를 그리면 되잖아. 물에 광분해 그릴 수 있겠니 이제? H2O로 시작하면 여기 몇 개 나와있죠?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반분자. 그리고 전자는 흘러 광계 1. 방출 안녕. 그럼 누가? 얘 짝꿍이 누구? 수소이온과 함께 수소이온 2개랑 누가? 얘 누구? 나드프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냐면 트라코이드에서 또는 명반응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야. 명반응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나드프야.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 나드프흐가 되는 것이야. 그럼 계속 설명했던 내용과 같다. 파란색의 과정은 지금 보다시피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광인산화 과정의 모습 중의 일부야. 그러면 수소유 펌프가 뭘 하겠어? 수소 이온들을 계속해서 퍼 올리겠죠. 얘를 퍼 올립니다. 자, 그 문제에서는 여기를 동그라미 A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동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A의 이동 방식은 뭘까요? 이건 뭐예요? 왜 능동성이냐면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퍼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수소이온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갈 때에는 동그라미 B로 표현되어 있다. 동그라미 B 과정은 뭐야? 촉진 확산이죠. 이 촉진 확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 에너지차,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수연이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엇을 만든다고? ATP를 만든다고. ATP를 만드는 이것은 분명히 광인산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광인산화 과정은 사실은 누구랑 커플이 되어 있냐면 얘의 생성과 커플이 되어 있어요. 나드프가 만약에 생성되지 않는다면 ATP도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흘러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오케이? 그 전자가 흘러가지 못하면 수소이온 농도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짝꿍이 되어 있는 거죠. 뭔가 연계성이 있는 거라고. 그럼 이 과정이 모시토 3로서 뭐만 지금 설명했어? 분명히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그려져 있어. 그럼 순환적 광인산화를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흰색을 우리가 순환적 광인산화를 그린다고 할 때 여기서 지가 이 빛받은 광계2와 광계1은 둘 다 빛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광계1이 스스로 받은 빛을 자기 전자에게 줘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트라코이드 막에서 계속 전자를 돌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광계1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펌프가 돌아가고 ATP를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경우에는 나드프와 ATP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순환적 광인산화는 나드프 상관없이 지 혼자 ATP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커플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바로 이 파란색 과정이겠고 혼자서 돌리는 광계1은 광계1만 살아있을 경우에는 ATP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TP만 만들면 소위 말하는 포도당 합성, 즉 암반응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켈빈 헤로라고 하는 이 암반응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빛이 있고 물이 분해됐고 수소펌프가 돌아갔고 농도차가 발생돼서 ATP랑 나드프가 생기는 이 과정을 우리가 명반응이라고 한다. 명반응이다. 그렇다. 그럼 문제 정리. 필시제 7번을 보세요. ATP와 나드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걔는 암반응에 스트로마에서 암반응에 사용된다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지? 이 공간 루벤이라고 불러. 트라코이드 내부 공간을 루벤이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 스트로마지. 스트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암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암반응에 얘랑
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포도당을 만들 수 있어요. 2번, 물의 광분에서 생기는 수소연의 행방, 수소연의 행방을 쫓아보자. 수소연 여기 처음에 발생된 다음에, 광개토에서 발생된 다음에 펌프를 따라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인 루벤으로 이동. 그런 다음에 다시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스트루마로 이동. 그리고 누구를 만나? 나드프를 만나 나드프흐로 포함되어 버렸어. 그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수소연이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를 서술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수능이자 논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 돼? 두 글자. 안녕. 또는 방출. 퇴출, 방출. 방출. 됐어? 산소는 방출. 자, 개념을 우리가 3개의 모식들을 통해서 얘기했어. 괜찮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질문. 괜찮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질문하시오. 오.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우리는 안반응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